안녕하세요. 박근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4세의 여성분이시고요.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많이 해오셨습니다. 하악의 구치부에 있던 것이 아마 가장 오래전에 식립된 거겠죠. 익스터널 헥사입니다. 벌써 25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잘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치부, 아마 가장 최근에 했는 것이 하악 전치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아리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서 두 개의 브릿지가, 4개의 브릿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레스큐 인터널이 하나 있죠. 왼쪽에 20번대 레스큐 인터널이 아직도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디가 불편하냐 하면 13번, 14번, 15번이 이제 불편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엑스파노라마가 조금 이렇게 왜곡이 있어서 깨끗하게 보이진 않으시죠? 네. 인트라오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인트라오럴 포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K9의 13번에 아주 서비컬 캐리어스가 아주 깊어져 있고요. 다른 치아들도 배려가 썩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3, 14, 15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K9 쪽은 캐리어스 때문에 리세션이 꽤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이 리세션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또 문제이고요. 하악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를 보시면 이게 질코니아 어버트먼트죠. 질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질코니아 어버트먼트 하면 이게 진지바에 굉장히 프렌들리 해가지고 리세션이 잘 안 된다 또는 이게 그렇죠? 그래도 노출되어도 그래도 조금 메탈보다 낫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질코니아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리세션 다 내려와 있어요. 제가 그냥 통계 없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 질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티타늄 어버트먼트에 비해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파절되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지금은 거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시였고요. 전치부 그러니까 31번, 41번 여기 전치부 하악 전치부 그냥 아리와 함께 두 개의 솔리 포스트와 함께 브릿지가 들어갔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잘 쓰고 계십니다. 요는 지금 13번, 14, 15번입니다. 인트라오럴 엑스레이 보시면 앞쪽에 있는 아주 오래된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도 본 레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대신에 뒤쪽에 있는 치아들은 루트가 되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너스가 약간 있죠. 내려와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보시면 available bone height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사이너스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유마티제이션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이프 서저리 때는 진지바 리세션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버칼적으로 얇게 남아있는 이 소켓 월, 그렇죠? 소켓 월을 어떻게 프리저베이션하고 이니셜 스테비티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심플한 케이스니까 본그래프트만 하고 그냥 있어도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좋은 예우를 가지도록 만들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네, 라이브 서저리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늘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지금 K9의 진지바 리세션, 찐진지바이고요. 두 번째는 이 패스입니다. 그죠? K9은 비교적 괜찮은데, 다음번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사이너스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루트 에이펙스에 본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라면, 팔라탈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이 팔라탈 월을 따라서 바로 가게 되면 거의 9mm 정도 길이가 나오고, 소켓을 감안하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BD 커프 72가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이너스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수직으로 가는 것보다는 팔라탈 월을 따라서 이렇게 식립이 되게 되면 역시 72 하고 소구치 견치이기 때문에 3.7mm BD 커프를 쓰겠습니다. 3.72 되고요. 다시 K9 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진지바 리세션이 지금 와 있는데 팔라탈에 이렇게 식립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진지바가 너무 진지바가 얇아서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팔라탈에서 크레센트 진지바 그래프트, 그러니까 플랩을 열기 전에 여기 크레스트 진지바 그래프트를 미리 하비스팅 해두고 나중에 슈트할 때 이 앞쪽으로 크레스트 진지바 그래프트를 하면 아주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비알 쪽은 지금 플랩을 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팔라탈만 플랩을 열고 팔라탈 월을 따라서 이렇게 식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수술은 간단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네. 자, 마취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레이드부터 주시고요. 포트 한번 하고 해야겠습니다. 거저 주시고, 거저. 오케이. 혹시 불편하시면 조금씩 다물었다 씻다 해도 되니까요. 너무 억지로 참지는 마시고요. 조금 담으세요. 반만. 네. 네, 됐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대로 계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보시고, 일로 보시고, 네, 이쪽으로. 네. 먼저 크리스탈, 이 팔레탈 플랩을 열면 크리스탈 진지발 그래프트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크리스탈 진지발 그래프트 하는데, 이것은 치아하고 버카진이와 똑같이 가야 되니까요. 치아의 형태를 잡아가면. 먼저 이렇게 한번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약간의 치아 외형에 따라서 이렇게. 자, 이제는 거의 치아 perpendicular하게 잠깐만 이렇게 공간을 약간 더 줘야 돼요. 됐고요. 오케이, 됐고요. 네. 잠깐만. 버터 한번 할게요, 이대로. 더? 네. 다시. 두 번에 시전하고요. 베르시탈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위에 올리면 여기도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잡고 베르시탈만
에피세리움과 함께 장피와 함께 커넥티브 티슈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트가 미리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 블러드가 셀라인에 넣는 것보다 이 블러드 포함된 여기 블러드 거즈에다가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보관을 좀 해놓고 수술 다 끝나고 실추할 때 쓸 겁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여기다 두시고, 오케이. 다시 블레이드 새 걸로 바꿔주실래요? 오케이. 끼워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1단계 잘 됐고요. 2단계 발치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하시고 트랙션 플라탈 쪽으로 진지바가 별로 강하지 않죠. 이쪽은 이제 여기는 좀 본도 없고 그렇죠? 플라탈 쪽으로만 이렇게 플랩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플랩을 열면 플라탈 본의 엑시스를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물 빼드릴게요. 조금만요. 되게 커넥티브 티슈 하비스팅 한 곳에 브리딩이 좀 있는데 조금 인젝션 좀 더 할까요? 브리딩이 자, 우리 바로 하시고 안에 소켓만큼 디그라뉴레이션 하면 됩니다. 그 플랩은 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추 하나 더 줄래요? 플랩을 열지는 않겠지만 이 파필라 쪽이 플랩이 자꾸 안쪽으로 당겨지니까 아니 그냥 실컷만 주시면 돼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팔라탈 플랫만 약간만 슈처만 해놓겠습니다. 보컬 플랫만. 입안에 석션. 네. 거즈를 새 걸로 바꿔줄까요? 석션하는 것보다 거즈를 받쳐놓은 쪽에서. 거즈 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잘 보이죠. 자, 이제 이 팔라탈 우월을 따라서 드릴링을 할 겁니다. 팔라탈 우월. 이렇게 7이니까 9mm입니다. 그죠? 물이 좀 나옵니다. 소켓 패스를 따라서 그대로 갈 겁니다. 덴시티가 아주 좋아요. 여기도 팔라탈 액세스를 보고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앞에 드릴링 덜 됐어요. 코드를 다시 내주고 그리고 딱 교환해주고 밑에 안에 목으로 안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쪽은 괜찮고 바로 밑에 하면 돼요. 여기 나중에 익스텐전, 드릴 익스텐전. 여기는 패스가 약간 디스터브 하는 게 적겠습니다. 세로 드릴링 포지션이 세로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고리 깨졌어요. 너무 빙발적으로 가서 패스가 손은 물 빼드릴게요. 빼고 있어요. 입안에 빼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안에 두어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6.9. 앞에 아테리올이 있고 앞쪽에 작은 아테리올이 터져서 놓고 주시고요. 놓고 내려잡고. 다시 앞에 한 번 더 할고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슬라임 없어요? 이리게이션. 점 3.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이건 다 됐고요. 일단 하고요. 그대로 다시. 네. 픽셔. 네, 3.7에 72 비디 커프. 주세요. 세 개 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드릴링을 9mm보다 조금 더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불규칙하기 때문에 조금 깊이 하고
높은 부분은 약간 삭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그대로 됐고요. 먼저 TH 너무 다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왜 샤프 한 부분만 아니 코티까지 보니까 이거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다 제거하면 파필라가 좀 들어질 거니까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 플랫 오케이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성립이 되면 소켓 디펙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lokaal적으로는 소켓이 남아있긴 하지만 나사 부분은 이미 다 본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볼륨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볼륨만 채우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뒤쪽으로 이렇게. 저쪽을 앞에 오케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소켓을 힐링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켓 프리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디트랙션 이거 아니 이쪽 오케이 갖다 하고 자 이제 소프티슈를 아까 처음에 하비스트 해놓은 거 있었죠. 그만 사이드제로로 해주시고요. 오케이 됐고요. 이제 하기 전에 이 그랩들을 어떻게 위치시키냐면 여기가 너무 얇죠, 그렇죠? 그랩들을 소켓 레벨에만 딱 넣고 잠깐만요. 약간은 다이섹션을 조금만 주겠습니다. 아니 그 말고
지금 소켓 바깥 워를 따라서 약간만 공간을 조금만 더 주는 거. 조심. 그대로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큐레트. 입안에 다시. 조심. 흔들지. 큐레트가 조금 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상피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공간이 잘 안 만들어지. 조금만요. 조금 더 공간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페리오톰이 있을까요? 페리오톰 해볼까요? 원래 마이크로 브레이드 이런 거 해도 되는데 페리오톰으로 하죠. 소켓, 여기가 소켓 아웃라인. 소켓 바꿨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플랩을 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빡빡하게. 그래도 약간 부족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먼저 실수하겠습니다. 조금은
여기는 그냥 포지셔닝이 중요하니까요.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프를 좀 잡아줘야 돼. 그렇죠? 올라오지 않게. 납들을 만들면 이게 당겨 올라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위로 진주발을 커버해야 되겠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더 리트랙션. 여기 안 보여, 여기. 어디 갔어? 잡아주시고요. 여기 슈체가 너무 타이트해도 안 되고 너무 루즈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커넥팅 디시는 확실히 잡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뒤에 한 점. 뒤쪽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타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되셨죠? 잘 됐고요. 하시고. 안녕하세요. 원래 원장님들이 생각했던 하셨던 그 치료 계획하고 제가 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이너스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이 하나의 챌린지였고요. 진지바가 너무 얇은 것도 또 하나의 챌린지였죠.
그래서 뭐 어차피 버칼 레벨 쪽에 진지발 리세션 된 것은 그래프트를 하지 않고는 더 많은 리세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지바가 너무 얇죠. 1m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K9만 되면 뒤쪽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팔라탈 쪽에 제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어요. 팔라탈 엑시스가 생각보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적어가지고 중간에서 가운데가 터졌죠.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들여서 드릴링이 됐습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리딩, 정빛 돌림. 블리딩은 아테리올이 터진 건가요? 네, 앞쪽으로 팔라탈 본 엑시스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테리어 인시전을 좀 버티칼로 좀 길게 들어갔더니 거기서 아테리올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게모스타스로 딱 잡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좀 없었습니다. 미리 잡았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갭은 2mm 미만인가요? 소켓 갭 말씀이겠죠? 네. 2mm보다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라탈 쪽으로 들어가고 최대한 팔라탈 쪽으로 가고 버칼 쪽은 소켓을 거의 그대로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투스 멤브레인, 그러니까 루트 멤브레인 적용이 필요 없었을까요? 이것은 인디케이션이 되지가 않죠. 모빌리티가 있는 치아, 또 페리오로 인해서 나빠진 치아는 루트 멤브레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캐리어스로 돼 있거나 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소켓이 루트가 온전할 때 우리 루트 멤브레인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인디케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쭈님, 전치부의 아리 임플란트 구매 후 식립해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토콜 순서로 드릴링 시 초기 고증이 불안정하고 드릴링 제거 시 동요도가 생겨서 제거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프로토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초기 고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지금 몇 미리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3.5, 4.0 있죠. 4.5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4.0 이렇게 코어는 3.2 아니면 2.8이니까 뭐 그거는 큰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3.2라고 보면 3.2에 4.0, 76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드릴링은 마지막 파이널 드릴링은 3.6입니다. 어디까지 드릴링 하셨을까요? 그래서 3.9까지 넘어가면 좀 고증이 덜 나올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상악 전치부죠. 상악 전치부 배잘본은 되게 퀄리티가 괜찮은 타입 3 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 드릴링 하시고요. 4.0 하시면 그 고증이 아주 잘 나올 겁니다. 혹시 그게 좀 그래도 본이 아주 소프트하다 이럴 경우에는 3.6 드릴링 하시고 4.5 가시면 됩니다. 이게 스레드만 굵어지기 때문에 고정만 좋아지지 실제로 크게 식립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악처럼 본이 단단한 곳에서는요 3.3까지 드릴링을 하고 3.5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상악에서는 3.5를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충분하니까요. 이게 그래 봐야 저 배자본에서는 공간이 충분하니까 대개는 상악에서는 3.5를 쓰지 않고 4.0을 쓰시고요. 하악처럼 본이 단단한 경우에는 3.3 드릴링 후에 3.5를 가고 상악에서는 3.6을 하고 4.0을 간다 라고 하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케이스가 있으시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컨설팅 의논을 하고 있던데요. 드릴링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두 가지 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골다공증 환자의 비타민 D 주사 혹은 10,000 유닛 정도의 경구 복용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경구 복용의 경우에 비타민 D 혹은 칼슘의 권장 섭취 용량과 용법이 궁금합니다. 주사가 10,000 유닛 정도 됐죠. 이게 피오는요, 이 정도 많이 드실 수가 없어요. 속이 아파서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하시면 레벨이, 우리가 비타민 D의 혈중 레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지만, 경구 복용하시면 하루에 한 번씩 드시게 되면,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100%라고 보면 경구 복용은 아무리 많이 하셔도 50 조금 넘어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드시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속도 안 좋아지고 이래서 그 정도 약간 올라가서 유지되는 그 정도라고 경구 복용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메가세움 포르테를 드시면 평균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00%까지 도달하기는 경구 복용으로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사는 뭐 한 3달에 한 번 또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맞으시면 되게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맞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가 훨씬 더 편하십니다. 주사는요, 이거 전혀 안 아프거든요. 저도 맞아봤지만. 그래서 그냥 어깨에다가 주사하시면 됩니다. 어깨에다가. 엉덩이에서 하면 되게 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어깨 주사하시면 거의 안 아프지 않습니다. 원장님들도 아마 다 필요하실 겁니다. 이 주사가.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 쭈쭈님 계속 있었군요. 미숙에서 겁이 나서 사용이 기피하게 됩니다. 대처법으로 프로토콜보다 한 단계 적게 드릴링을 하고 식립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언더 드릴링은 우리가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프 스레드나 이렇게 하면 드릴링 프로토콜대로 가고요. 그리고 본 덴시티에 따라서 딥 스레드를 좀 더 깊은 스레드 뎁스가 좀 더 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옛날에 우리가 하듯이 언더 드릴링 함으로써 고정을 좋게 하겠다. 이 개념은 저기 나이프 스레드나 애니리지나 아리의 컨셉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마 카톡을 아마 우리 영업팀에다 이야기하시면요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저하고 한두 케이스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를 따는 꿈, 사용하시는 거즈가 제작 거즈가 아니라 압축면 거즈를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거나 쓰시나요? 옛날에 썼던 거즈는요, 이게 버풀이 자꾸 일어나요. 면으로 만들어졌긴 했지만, 버풀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닦으면 상체에 이렇게 솜털이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근데 이 거즈는 그런 솜털이 묻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 아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 써보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시면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주님, 아리 임플란트 초기 고정 실패 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처음에 직경 3.5를 무조건 식립해보고 고정이 불안정하다면 추가 드릴링 없이 4.0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십시오. 3.6까지 드릴링 하시고요. 4.0 가보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거의 99%는 잘 잡힌 때인데 혹시 그래도 안 되면요. 그 상태에서 4.5로 바꾸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요. 3.5 넣어보고 드릴링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3.5 넣고 그 다음에 4.0. 이것은 드릴링이 3.5 하시려면 3.3까지만 드릴링 하셔야 되거든요. 3.3에서 그러면 4.0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too much입니다. too much. 3.6에 4.0, 3.3에 3.5, 3.5는 하악이다. 상악은 아주 공간이 좁은 경우를 제외하면 다 4.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배를 따는 꿈이 뭘까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야간 진료인데 라이브 못 보면 목요일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딱 12시간 말고 목요일 저녁 이게 우리끼리 약속이라 가지고요. 저녁 되면 서브타이틀까지 다 들어가서 또 다시 보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5분만 찍 스크롤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또 보철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수요일날 야간 진료이시군요. 점심때 보시면 되는데 왜 야간 점심때 보시기 더 힘드신가 보다. 그죠? 그 다음에 기저골과 추저골의 골질의 차이는 어느 정도 다른지 경험을 알려주세요. 기저골이라는 것은 베잘본, 지저골은 알베올라본이겠죠. 베잘본은 지금 우리가 드릴링을 똑바로 해서 들어가면요, 거의 코티칼 본이 아니라 캔서러스 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지 않고요, 퀄리티 좋은 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루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타입 3 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6에서 드릴링 후에 4.0 들어가면요, 고정이
잘 잡힙니다. 잘 잡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홍 선생님, 본 그래프트 후 멤브레인 안 하면 본 그래프트의 의미가 있나요? 제가 지금 본 매트릭스를 사용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본 리제너레이션 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리제너레이션과 컨투어리제이션을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리제너레이션을 시키고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멤브레인 꼭 써주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방법이죠. 그렇지만 컨투어만 만들 건데요. 뭐 소켓 월이 아직도 있고 거기다가 non resolvable 아주 슬로우 리저버블 본 그래프트를 함으로써 컨투어가 꺼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멤브레인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멤브레인을 쓰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제가 그런 경우는 왜 쓰느냐 하면 이 파티큘레이트 본이 도망가지 말라고 블러드 클로스로 인해서 딱 잡힐 때까지는 그냥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로 그렇기 때문에 맥콜과 같은 아주 소프트 라인 소프트 멤브레인을 저는 주로 쓰는 편입니다. 꼭 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꼭 정말 중요하게 본을 만들어야겠다. 이럴 때는 아주 좀 스티프하면서도 롱 라스팅한 그런 멤브레인을 쓰든지 아니면 O6 플러스 같은 정말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그런 멤브레인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투어링 의미로 하셨다면 멤브레인으로만 하시는 것보다 본으로 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프로그노시스가 좋나요? 이 멤브레인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O6 볼륨X 같은 걸 이제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디케이션이 좀 다르죠.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디누데이션이 되겠다, 페니스트레이션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평평한 면에다가 이렇게 뭔가 할 때는 저는 이제 O6 볼륨X 같은 걸 쓰고요. 지금 지금과 같이 소켓이잖아요. 소켓에는 멤브레인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써도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지노그래 보바인 본이나 또 신세틱 본으로 이렇게 컨투어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디케이션이 다르다라고 보시고요. 프로그노시스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술이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그죠? 수술도 그랬고, 환자분이 파킨슨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저절로 움직이는 바람에, 제가 좀 더 서둘러서 하느라고 좀 약간 더 버벅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힐링은 잘 될 거고요. 소프티슈, 크레센트 본, 진지발 그래프트. 크레센트 진지발 그래프트는 옛날에 벌써 오래전에 우리 토마스 선생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제 퍼블리시 하신 테크닉인데요. 그냥 이렇게 전치부에서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 힐링 어버트먼트들이 있어가지고 잘 컨투어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크레센트를 해주면요, 진지바 컨투어뿐만 아니라 본의 프리저베이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센트 조성달이죠. 조성달 모양의 진지발 그래프트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사실 하비스팅 되게 쉽거든요. 오늘은 제가 디팩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개 임플란트와 동시에 많이 하느라고 좀 그랬지만 전치부에서 크레센트 한두 개 센트럴 인사이즈와 라테랄 인사이즈 할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진지발 컨투어 그리고 진지발 하이트를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저널에서 찾아보시고 혹시 찾기 귀찮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